지금 일단 불법 농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막 자체가 신고제이지만 왜 이게 불법이 되는지 제가 지금 여기서 먼저 보여드리고, 이 토지주도 대도시에 계시는 분인데, 대도시에서 이거를 이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이 농막을 갖다 놓으시고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주말 농장처럼 이렇게 밭을 가꾸는 게 취미세요. 그렇게 밭을 가꾸고 다시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하시는데, 아마 항공 차량에 의해서 이게 불법 농막이라는 게 이제 적발이 되셔서 이거를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시정 명령이 떨어져서 이거를 지금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되기 전에 왜 불법 농막이었는지 제가 한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들어가는 진입로에 자갈을 깔아놨죠. 이렇게 자갈을 깔고요. 이분들이 지금 임시로 이걸 덮어놨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 자갈을 깔아서 길을 만들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이 전체 평수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이 평수가 전체가 지금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전환하지 않고 농막을 갖다 놓은 거는 불법은 아닌데, 농막을 갖다 놓고 여기서 주거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됩니다. 이렇게 농막을 놓은 자리에 자갈 같은 걸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자갈을 놓는 행위도 다 지금 불법으로 간주되고요.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기둥을 세웠죠. 양쪽에 기둥을 이렇게 세우셔갖고 지금 위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철거를 하시려고 뛰었는데 여기 이제 차각막이 있었죠. 차각막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크릴로 된 차각막을 지금 띄어낸 상태고요. 여기도 지금 데크가 있었던 자리예요.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다 설치를 하셨고요. 이런 거 다 지금 불법입니다. 물론 이거는 철거하기가 쉽지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저쪽으로 치워놨죠. 저 나무 데크, 이 나무 데크를 또 만드셔서 이쪽으로 다 바닥에 놨었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마다 틀린데, 제가 지금 주인은 안 계시지만 이 안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복층 구조예요. 복층 구조로 해서 지금 제 손가락 끝을 보시면 이쪽 위에 부분이 숙식을 이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다락방식 형태로 만들었고, 여기는 거실식으로 만들었고, 저 안에 또 이제 싱크대와 화장실 같은 게 다 있겠죠. 근데 이 농막은 지자체마다 틀리겠지만 화장실이 있어도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주거 형태로 안을 꾸며서 주무셔도 안 됩니다. 이 농막이라는 거는 농기계나 농자제품, 뭐 이런 비료, 퇴비 그런 걸 놔두고 그냥 잠깐 조그맣게 그 한쪽에서 좀 힘들 때 여름철에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 거를 만들어 두시면 그게 농막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을 다 주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박스는 이거는 다 불법으로 지금 간주되기 때문에 시행명령이 떨어지면 양성화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걸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예전하고 틀려서 항공 촬영을 하시면 100% 다 적발이 됩니다. 다 100% 적발이 되고요. 밑에 담배꽁초 하나까지 다 나오는데, 요즘은 그런 항공 촬영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농막을 설치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임시로 이렇게 지어놓은 것도 사실은 건축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뭐 공무원들도 이거 갖고 뭐 불법 건축물이 뭐니 이렇게 해서 시비 걸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다 봐줄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저 농막 같은 거는 지금 현재에서는 힘든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농막은 이렇게 불법 농막이 될 수가 있다. 그 불법 농막이 되는 이유는 바닥에 자갈을 깔거나 길을 만들거나 저렇게 농막도 바깥쪽으로 차양도 만들고 데크도 놓고 안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면, 주거 공간을 만들면 불법이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꼭 될 수 있으면 저 농막을 놓는 자리만큼 이 토지의 한 3분의 1 정도를 대지로 전환을 하셔서 소형주택, 뭐 6평이든 8평이든 10평이든 소형주택을 갖다가 차라리 합법적으로 건축사하고 상의해서 그것도 허가제니까
그렇게 그 뭐 절차가 힘들거나 더 조금 경비가 더 나올 뿐이지 힘들지 않습니다. 요즘 뭐 이동식 소형 주택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거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건 뭐 더 잘 졌죠. 단열도 잘 되고 내 외부가 아주 인테리어도 좋고, 이제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한테 그런 거를 구매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건축으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바깥에 지금 오늘 농막에 대한 요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저녁 시간인데 뭐 여기에 붙여서 영상도 올리겠지만 농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농막의 개념은 대지가 아닌 농지 위에다가 지을 수 있는 6평짜리 소형 가설물입니다. 뭐 이거를 허가를 맡을 이유가 없어요. 농막이라는 거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등기부 등본이나 신분증,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그 다음에 농막 배치도, 농막 평면도, 뭐 이 정도 아주 간단한 서류 몇 장만 구비하셔서 관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이거는 무조건 신고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 없이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얘기는 그 농막의 용도라는 거는 농민에게 제공되는 어떤 하나의 쉽게 말해서 휴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자재나 농업용품 같은 거를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속된 말로 편법이죠. 편법으로 세컨하우스 개념이나 아니면 자본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분들이 도시로 또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셨을 때 그걸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농막에서는 주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신고를 해서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테라스를 단다든가 데크를 설치한다거나 기둥을 세워서 또 차양막을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잔디를 깔고 그 주변을 뭐 자갈을 이렇게 뭐 깔아놓거나, 그건 다 불법입니다. 그런 거를 설치하신다고 해서 관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나오지 않아도 그게 뭐 금방 오는 건 아니지만 1년이나 2년 후에 어떤 항공 촬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옵니다. 시정명령이지 권고사항이 아니고 시정명령입니다. 원상복구라든가 철거라든가, 그 다음에 1년에 한 2번, 3번의 과태료를 무작위로 계속 과태료를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손해나 손실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농막에 대한 개념을 잠깐 모르시고 그걸로 인해서 농사를 질 때 농사를 지으면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겠다는 개념으로 그거를 갖다가 설치를 하시는데, 그건 무조건 일단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에 의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설치를 해놓고 한 1, 2년 동안에 아무 문제나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막 차양도 달고 데크도 달고 하면서 거기다 이제 불법 시설물을 더 확장을 하죠. 그런 경우에도 뭐 또 항공 촬영상에서 다 걸려서 결국은 본인만 손해를 보고 처음에 부대 시설을 갖다 놓고 할 때 들어간 돈도 다 날리고 뭐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막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소형 주택을 정상적으로 건축 설계하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주택 기준에만 맞고 설계 용도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로 정확하게 설계를 한 그런 소형 주택을 갖다가 놓고 허가를 맡으시는 게 합법이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셨을 때 일정 부분의 소형 주택, 바로 농가 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대지 전환이 필요하죠. 대지를 전환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소형 주택을 저는 설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불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거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각 지자체마다 다 환경가나 주택가에서 기준이 조금씩 틀려요. 원래 농막에는 화장실이 있어도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고, 복층도 안 되고, 그 개념은 컨테이너, 그냥 창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그거를 거의 그 모듈 주택, 그러니까 이동식 주택을 만드는 분들이, 뭐 책임은 본인들이 짓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상관없이 이동식 주택을 6평짜리 농막은 신고만 하시면 된다는 식으로 무작위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관청의 공무원들의 의뢰도 안 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분들의 말을 듣고서 소형주택을 매입을 해서 무조건 갖다 놓는다는 거는 큰 낭패로 봅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농막 개념인지 주택 개념인 거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택의 개념이면 허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 도면을 할 수 있는, 정확하게 그런 거를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셔야지, 그걸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불법적으로 그냥 개조해서 집을 지어서 그냥 만들어 놓고 값싸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양성화를 할 때도 도면도 없고 설계도 없고, 그럼 또 설계사를 또 불러서 이중으로 또 돈이 또 들어가고, 양성화를 또 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철거 명령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치우셔야 돼요. 치웠다가 그 지자체에 맞는 법률에 따라서 옆에 달아냈던 뭐 했던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띄고 다시 갖다 놔야 되니까 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대지 전환도 용적률에 맞게 크게 하신 다음에 뭐 좋은 집을 많이 짓겠죠. 20평, 30평 지을 수 있지만 여유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주말 농장 개념으로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도 짓고 뭘 할 것이다 했더라도 6평짜리 정도의 용적률이 나오는 곳은 대지를 전환을 하셔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신고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아무런 하자나 문제가 안 생기고 편안하게 귀농귀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라도 하시고 싶으면 나는 간단하게 조그만 집을 나 여기서 살고 싶지는 않아, 왔다 갔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트레일러 정도, 값싼 중고 트레일러 정도로 바퀴 달린 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옆에 뭐 주변에다가 다른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가설해서 붙이지만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차라리 왔다 갔다 하시고 바퀴가 달려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시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작위로 업자들 말만 듣고 6평짜리 농막을 갖다가 무작위로 막 갖다 올려놓으시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큰 오산입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할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어디서든 하여튼간 그 강제 이해금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그것도 1년에 2번에서 3번, 4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강제 철거가 되고 구상권을 또 그 시에서 청구해서 평생 동안 실형 불량제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모하거나 무리한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레로 제가 이제 영상도 하나 올리겠지만, 농막이라는 게 요즘 점점 변질이 돼서 저걸 갖다 놓고 그냥 집처럼 사용하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놓고 1년, 2년 지나도 어느 누구도 지적질하거나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지만 다 국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고 세졌어요. 농지법 이후에, 새로 개정된 농지법 이후에 시작된 거는 뭐 강원도, 그 다음에 경기도, 충청도, 이제는 지금 이 전북권, 경북권 다 전국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혈안이 돼서 농막에 대한 불법 농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농막을 쉽게 편하게 갖다 놔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신고만 하면 마구잡이로 막 쓸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갖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농막에 다 기준이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한테 가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화장실 있어도 되냐 없어야 되냐 물어봐야 되고,
수도시설, 전기시설, 그건 당연히 달 수 있어요. 달 수 있지만, 화장실이 문제고, 주거를 할 수 있냐, 없냐, 주변에 어떤 게 있냐, 하고 꼭 물어보세요. 거기 기준에 맞게 농막을 설치하셔야 되고, 그 기준에 맞는 농막을 쓰시다 보면 거의 창고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는 건 상당히 불편합니다. 게다가 그걸 편법으로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농막을 갖다 놓고 항공 차량이나 그런 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위에다 비닐하우스를 또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큰 오산입니다. 다 알게 됩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불법은 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본인의 손해고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심적으로 나중에는 부담도 가고 경제적으로 손실도 큽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하지 마시고 소형이라도 6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고 8평짜리도 있고 허가를 맡아서 소형 이동식 주택을 그 업체 정상적인 업체를 만나서 정확한 문제 없는 단열이고 어떤 화재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지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내진 설계까지 돼 있는 아무리 작은 소형이라도 합법적으로 건축 설계사가 봤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했을 때 다 통과가 되니까 허가를 맡으시고 그 일부 본인이 사신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신 토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에 맞게 대지로 전환을 하셔서 그 부분 위에다가 소형주택을 올려놓고 농가주택으로 신고나 허가를 하셔서 사시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법을 했을 때는 결국은 밝혀진다. 결국은 밝혀지고 그거에 따른 차후적인 경제적 손실이나 아주 스트레스 엄청 받는 일이 생길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즘 전국이 전체가 다 지금 농막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까다롭고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불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막을 지어서 파시는 분들의 말에 현혹돼서 무조건 농막을 떠다가 갖다 놓으셨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그분들이 절대 책임 안 집니다. 그 사람들은 물건만 팔아먹었지 이 동네에 농막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따지지 않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사람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믿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농막 설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기농기촌 하시는 부분에 주말 농장 하시는 부분에 각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가서 환경과나 건축가에 가서 확신 있게 물어보시고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실행하시기 전에 안 알아보고 남의 말만 듣고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이까짓 거 뭐 나중에 치우면 돼 이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하셨다가 나중에 강제이행금 벌금도 맞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명령도 받고 철거 명령도 받고 참 2중고 3중고로 참 힘들어진 일이 생깁니다. 모든 게 갖다 놓을 때보다 치울 때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법 농막 설치에 대해서 좀 아주 짧게나마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농막은 정확하게 각 지자체 공무원한테 확실하게 물어봐서 문의해서 거기 규정에 맞게 설치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부로 막 설치를 하셨다가 낭패를 보지 않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막은 사람이 기거해서 주거를 할 수 없는 게 농막입니다. 거기는 농자재나 농사용품을 보관하고 잠시 농부들이 더울 때 쉬는 공간이지 먹고 자고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꼭 명심하시고 농막은 무조건 주거용으로 쓰셨을 때는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꼭 미리 당부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